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은희입니다. 올해 62세가 되었고 3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퇴직이 아니라 1년 전 제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19살, 민수는 20살이었죠.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너무 드라마 같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민수는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에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우리는 7년간 연애를 했고 제가 26살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1985년의 일이었죠. 당시에는 늦은 결혼이라고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민수와 저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살림이라고는 해도 민수의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도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후 저녁에 만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 힘들었겠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은희가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하는데 나야 뭐 이 정도쯤이야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속상하고 서러웠지만 민수가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해주었고 저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더욱 애정을 가지고 돌봤고 민수도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중년이 되었고 그 다음엔 노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가까운 시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민수는 항상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희야, 우리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으니까 말이야. 민수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를 보는 주변 사람들도 정말 금슬 좋은 부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민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위암이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 치료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제가 어찌 모르겠어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모습,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걸 다 지켜봤습니다. 저도 덩달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은희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너도 고생이지? 무슨 소리예요?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항암 치료도 끝나고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다시 예전처럼 웃음을 찾았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정년퇴직하면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좋아요. 어디든 가요. 같이 있기만 하면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암이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 사실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제가 곁에 있으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이 민수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민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듯이 말이에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 제 동료 선생님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들 민수를 좋은 사람이었다며 추도해 주었어요.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하셨죠. 은희 선생님, 정말 좋은 남편분과 사셨네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슬픔 속에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민수를 보낸 후 혼자가 된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재미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민수 없는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민수의 유품을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민수의 물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어요. 민수의 옷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부터 평상복, 속옷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상태가 좋은 건 기부하기로 하고 너무 낡은 건 버리기로 했어요. 옷장 정리를 마치고 나서 다음은 서랍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깔끔한 성격이라 물건을 잘 정리해두는 편이었어요. 서랍장 첫 번째 칸에는 양말과 속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칸에는 넥타이와 벨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였는데 오래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들은 모두 민수의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받는 사람은 모두 지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생소했어요. 민수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아, 오늘 아이들은 잘 지내니?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고? 지훈아, 생활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훈아,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 건강만은 꼭 챙기렴. 편지들을 보니 분명 민수가 어떤 여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에요. 편지에 적힌 날짜를 보니 3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저는 민수를 완전히 믿어왔는데 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사진들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꽤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지훈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민수는 가짜였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40년 결혼 생활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요? 편지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지훈이라는 여자에게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와 아이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계속 다른 여자를 도와주었다고? 더 충격적인 건 금액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을 보니 적지 않은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 집 가계부는 뭐였지? 민수가 따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건가? 생각해보니 민수는 용돈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가끔 친구들과 만날 때만 조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가 검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날짜의 편지였습니다. 민수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도 지훈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지훈아, 내가 아프긴 하지만 걱정 마.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내가 마련해 둔 게 있으니까 안심하고. 다만 이제 직접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다. 아프면서도 다른 여자와 그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민수.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민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3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도와주면서 나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 편지들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혹시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봐도 민수가 저 몰래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30년이나 말이에요. 편지들 중에 주소가 적힌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시절에 살던 아파트 주소였어요. 그때 그 동네에 지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건가요? 신혼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와 저는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미 민수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 주소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지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민수와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신혼 시절을 보냈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3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물론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 앞에 서서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서 민수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직장에 나가서 저녁에 만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미 민수에게는 지훈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건가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에 적힌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 옆동이었어요.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였는데 우리는 3층에 살았고 그곳은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이사를 간 건 아닌지 생각하며 다시 눌러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장보기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혹시 지훈 씨라고 아세요? 이 집에 사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제가 지훈이에요. 그런데 누구시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편지 속에 그 지훈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사진에서 본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저는 은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여기 옆동에 살았었어요. 아, 그러세요? 반갑네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신과 제 남편이 30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제 남편이 민수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요.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민수 형부 말씀이세요? 형부라고 부르는 걸 보니 역시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것도 가까운 사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올라오세요. 집에 올라가니 정말 소담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훈이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졸업사진도 있었고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잘 자라셨네요. 네, 다 컸어요. 큰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이는 교사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지훈을 보니 좋은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남편 민수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게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슬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30년 전부터요.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형부와 누님이 옆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우리 옆동에 젊은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이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혼자 아이들 키우시는 것 같던데 힘드시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큰 아이가 7살, 작은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은 과부였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남겨둔 게 없어서 당장 생활비도 없었고 아이들은 어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형부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쌀이나 생필품을 가져다 주시더니 나중에는 생활비까지 도와주셨어요. 역시 민수가 지훈을 도와주고 있었던 게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남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인데.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누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신혼부부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형부께 혹시 누님께서 모르게 도와주실 수 없냐고 부탁드렸어요.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럼 30년 동안 계속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생활비를 도와주셨고, 나중에는 아이들 교육비를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로 부업을 해서 모은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다른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민수가 주말에도 가끔 나가곤 했구나. 저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부께서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했는지, 왜 용돈을 적게 썼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형부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와 아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셨어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그런 마음으로 지훈 가족을 도와주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또다시 놀라는 것으로 변했어요. 이 편지들을 남편 유품에서 발견했어요. 30년간 주고받으신 편지들인 것 같은데. 지훈이 편지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 이 편지들을 형부께서 보관하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이 편지들을 보니까 남편이 당신과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서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는 제게 정말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지나 오빠 같은. 그럼 이 편지에 사랑하는 지훈에게라고 쓴 거는 뭔가요? 지훈이 편지를 자세히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형부께서는 항상 저를 여동생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둘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아, 그 사진들요. 그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이들 부분만 잘린 거예요. 형부께서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지훈이 일어나서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 보세요. 여기 형부와 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아마 형부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은 이 사진에서 아이들 부분을 자른 거일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본 사진과 똑같은 구도였는데 원본에는 두 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왜 아이들 부분을 자르셨을까요? 아마 지갑에 넣어 다니시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형부께서는 저희 가족을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점점 제가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30년간 비밀로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지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형부께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누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강했거든요. 신혼부부인 누님께 제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누님께서 저 때문에 형부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지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형부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받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형부께서 항상 조심조심하셨어요. 누님께 들킬까봐 걱정하시면서도 계속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거였어요. 형부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 주셨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병원비를 대주셨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담도 해주셨어요.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셨어요. 그럼 편지는 왜 주고받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형부께서 누님께 들킬까봐 걱정하셔서 편지로 소통했어요. 제가 아이들 근황을 알려드리고 형부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요. 편지들을 다시 보니 정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지훈이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민수가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형부께서 아이들 대학 입학할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본인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30년 전 일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그때 민수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30년 전에 남편이 가끔 옆동에 쌀을 갖다 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기억하세요? 그때 형부께서 쌀 한 포를 사다가 반을 저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이웃에게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부께서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누님께 들킬까봐. 그래서 누님께서 없을 때만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민수가 제가 학교에 간 사이에 가끔 뭔가를 하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지훈 가족을 도우러 갔던 거였네요. 그리고 형부께서 주말에 부업한다고 하실 때도 사실은 저희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시려고 더 열심히 일하셨던 거예요. 민수가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남의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던 거예요. 형부께서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가끔 아이들과 놀아주시기도 하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특히 큰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할 때 형부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민수가 그 아이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형부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교사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었군요. 네, 형부께서 항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님께서 선생님이시니까 더욱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가 저를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부께서 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누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시는지. 그랬군요. 그래서 저도 누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비록 직접 많이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형부를 통해서 누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지훈의 말을 들으니 민수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부께서 이 편지들을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추억이셨을 거예요. 형부께서는 정말 정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서 말이에요. 지훈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오해가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민수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운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형부께서 왜 그렇게까지 저희를 도와주셨을까요? 지훈이 물어보니 저도 궁금해졌어요. 물론 착한 마음 때문이겠지만 30년간 지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형부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요? 형부와 누님은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히 예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민수가 아이가 없는 아쉬움을 지훈의 아이들을 통해 달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부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그런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부께서 누님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를요? 네, 형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자신도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민수가 저 때문에 지훈의 아이들을 도와준 거였을까요? 형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희가 남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뭔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그런 마음으로 지훈 가족을 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부께서 제일 걱정하신 건 누님께서 오해하실까봐 하는 거였어요. 오해요? 네, 자신이 다른 여자를 도와준다는 걸 누님께서 알게 되면 오해하실까봐 정말 걱정하셨어요. 민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네요. 정말 제가 오해했으니까요. 그래서 형부께서 항상 조심조심하셨어요. 누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자고 하시면서요. 그럼 형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누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죽기 전까지도 제가 오해할까봐 걱정했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형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지훈아, 그동안 고마웠다. 너희 가족을 도우면서 나도 많이 행복했다. 그리고 은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민수다운 말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누님께 드리라고 하신 편지예요. 하지만 언제 드려야 할지 몰라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편지였어요. 민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어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언제 쓰신 편지인가요? 형부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주셨어요. 그때 이미 많이 아프셨는데도 힘들게 쓰셨어요. 민수가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제게 편지를 썼다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읽어보세요. 형부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민수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분명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은희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 지훈이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일들을 알게 되었을 거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30년 동안 너에게 숨긴 채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은희야, 나는 지훈이와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치 내가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성애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매일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내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30년 전 지훈이가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어. 내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두려움을 기억했어. 그래서 그 아이들만은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왜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사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지훈이가 간절히 부탁하더라고. 자신의 처지를 너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신혼부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그래서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어. 너에게 말하면 오해할까봐, 내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어. 은희야, 내가 사랑한 여자는 오직 너뿐이야. 지훈이는 정말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게 아들, 딸 같은 존재였고, 내가 그들을 도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야. 큰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작은 아이가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내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너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지. 비밀이었으니까. 은희야,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너와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리고 지훈이네 가족을 도우면서 느꼈던 보람도 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 이제 나는 떠나지만 너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지훈이에게도 고마워해 줘.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부성애라는 걸 느껴볼 수 없었을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첫눈에 반했던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너만을 사랑했어.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고마웠고 사랑했어.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형부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지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셨어요. 민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형부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모아두신 마지막 돈이에요. 이것도 누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걸 왜 저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형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원래 누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부께서 벌어서 모은 돈이니까 당연히 누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민수는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과 함께 민수의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민수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도운 거였어요. 형부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은인이셨어요. 저도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남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누님께서 오해하실까봐 형부께서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민수에 대해 품었던 의심과 배신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를 의심했던 거예요. 지훈 씨,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잘 견뎌내셨네요. 형부 덕분이에요. 형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도 남편 덕분이군요. 네, 두 아이 모두 형부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지금도 형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민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아이들도 누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어요. 지훈이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이는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 바로 올 수는 없었지만 작은 아이는 학교에서 금방 올 수 있다고 했어요. 30분 후 작은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민수 형부의 부인이신 은희 선생님이야. 아, 은희 선생님. 그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형부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형부께서 우리 은희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야.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항상 웃으셨어요. 민수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형부께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형부를 많이 따랐구나. 네,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형부께서 가장 기뻐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교사가 된 것도 민수의 영향이 컸던 거네요. 형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정말 소중한 일이야.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일이니까라고요. 민수가 교육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니? 형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희 덕분에 내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요. 민수가 저 때문에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은희가 없었다면 나도 이 아이들을 도울 생각을 못했을 거다라고도 하셨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민수가 저 때문에 지훈 가족을 도운 거였을까요? 형부께서 제일 후회하신 건 선생님께 말씀을 못 드린 거였어요. 은희가 알면 더 기뻐했을 텐데라고 하시면서요. 민수도 비밀로 하는 게 힘들었겠네요. 잠시 후 큰 아이도 병원에서 왔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희 선생님. 형부께서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형부 덕분이에요. 형부께서 제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이 아이의 인생도 민수가 바꿔준 거였어요. 형부께서 제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본인 아들이 합격한 것처럼요. 형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의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형부처럼 말이에요. 민수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도 전해진 거네요. 지금도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어요. 형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네요. 민수가 얼마나 뿌듯해했을까요? 지훈의 두 자녀를 만나고 나니 민수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였어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형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기쁘다고요. 민수에게는 정말 자식 같은 존재였던 거네요. 그런데 혹시 형부께서 왜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세요? 큰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형부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본인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때 한 이웃 아저씨가 도와주셨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형부께서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차례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부께서 누님과 아이가 없으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던 거군요. 네, 형부께서 가끔 말씀하시곤 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아버지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요. 민수가 그런 마음이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형부께서 제일 아쉬워하신 건 누님께 이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셨나요? 네, 특히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은희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하시곤 했어요. 민수도 혼자 그 기쁨을 간직하기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형부께서 누님 이야기를 저희에게 자주 해주셨어요. 대신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30년간 비밀로 했는지. 선생님,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가 가끔 형부 산소에 가는데 선생님도 같이 가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형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누님과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민수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형부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데? 형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지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의 모든 오해와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민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더욱 커졌어요. 지훈 씨, 그동안 제가 남편을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30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하신 것도 이해해요. 여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형부께서 정말 배려 깊은 분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민수를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거네요. 이제 알겠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누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형부께서 누님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저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좋아요. 형부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민수가 가장 바라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형부께서 모아두신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요? 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형부의 뜻을 이어가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민수가 가장 기뻐할 일이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장학금 이름도 민수 장학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형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수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에 대해 오해했던 것도 미안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알게 되어 더욱 감사했어요. 그날 밤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의심했어요.
사진 속의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구나. 민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지훈 가족과 자주 만났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민수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틈틈이 무료 진료를 했어요. 민수의 마음을 이어받은 거죠. 작은 아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게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저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희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야.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가장 중요해. 형부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와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을 선정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민수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형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형부의 마음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매년 민수의 기일에는 지훈 가족과 함께 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민수에게 들려주었어요. 여보, 올해도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이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 딸이 결혼한다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네요. 큰 아들은 병원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렇게 민수에게 보고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의 행동을 처음 알았을 때는 배신감과 분노만 느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의 행동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깨달았어요. 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있었기에 형부의 진심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았다면 민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부께서 30년간 숨기신 이유도 이해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민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마음, 지훈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까지 모두 생각했던 거죠. 이제 저는 민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지훈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모두 형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에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민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죠. 그리고 장학금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민수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저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내 남편이 그랬거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멋진 남편이셨네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이제 저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숨겨진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민수가 30년간 지훈 가족을 도운 것은 바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것을 오해했죠. 둘째, 진정한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수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었어요. 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나도 아이들을 도와야지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죠. 셋째, 작은 선행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수의 도움으로 두 아이가 의사와 교사가 되었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넷째, 비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비밀도 있어요. 민수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저와 지훈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다섯째, 가족은 혈연관계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저에게 지훈 가족은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민수가 만들어준 인연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져 나가요. 민수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장학금을 통해, 지훈 가족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민수를 떠나보낸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유품에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민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장학금 관리도 하고 지훈 가족과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은희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지훈이 말해주었어요. 민수 덕분이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어요. 정말 그래요. 민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쁘고 보람있어요. 작은 아이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형부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형부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민수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큰 아이도 곧 결혼한다고 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두 아이 모두 이렇게 잘 자라서 형부께서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이제 지훈도 손자, 손녀를 볼 나이가 되었어요. 민수가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장학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벌써 1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 장학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한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나중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민수가 생각나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돌이켜보면 민수의 편지를 발견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준 날이었어요. 만약 그 편지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훈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만들지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보람 있는 삶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지훈에게 말했어요. 형부께서 누님께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수가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민수 없는 삶이 두렵지 않아요. 그의 사랑이 계속 저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갈 거예요.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비밀 뒤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요. 저는 이제 민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큰 아들이 결혼을 했고 작은 딸도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이제 곧 지훈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형부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지훈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실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민수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민수 장학금도 점점 커져서 이제 매년 20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아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와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민수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민수가 시작한 사랑의 물결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저도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형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정말 기뻐요. 지훈이 원고를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형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책 제목은 사랑의 편지로 정했어요. 민수가 남긴 편지들이 결국 사랑의 메시지였으니까요. 출간되면 인쇄는 모두 장학금에 기부할 계획이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민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 밤 민수의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민수의 작은 선행이 이제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소개되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장학금에 기부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기부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민수 장학금은 개인 장학금에서 공익 장학금으로 발전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교육청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민수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줄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요. 하지만 지훈과 상의해보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질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본인도 민수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20년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민수와 비슷했어요.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오해할까봐. 이해해요. 민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분께 조언을 드렸어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요.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숨길 이유가 없어요.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이해해주고 자랑스러워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그분께도 도움이 된 거죠. 또 다른 분은 젊은 엄마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지훈 씨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장학금 연결도 해드리고 지훈과도 만나게 해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에 대한 제 이해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거든요. 민수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민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민수 한 사람의 선행이 지금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훈의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어요. 의사가 된 큰 아들은 자신의 병원을 열었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해요. 교사가 된 작은 딸은 교육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형부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두 아이 모두 민수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배워가고 있어요. 지훈의 첫 손자는 이제 5살인데 벌써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 아이가 말하는 걸 보면 민수가 생각나요. 민수의 마음이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길고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뭔가를 느끼셨기를 바라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진심이 숨어 있어요. 민수의 편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배신감과 분노만 느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민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작은 선행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민수의 작은 도움이 두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추모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사랑해주세요. 언젠가 그분들이 여러분 곁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민수에 대해 후회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선행을 알고 함께 기뻐해주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좋은 일들을 함께 기뻐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민수의 편지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민수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지운 가족 곁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곁에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게 영원히 이어져 나가길 바라요.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 장학금은 이제 재단이 되어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지우는 이제 2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민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너희들도 그런 어른이 되렴. 제가 쓴 책 사랑의 편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민수 없는 삶이 두렵지 않아요. 그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민수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민수가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은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현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